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이메일 보안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메일 보안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프로토콜로 PGP하고 SMIME 있는데요. 그 둘 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선 그 PGP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PGP의 개요, 그 다음에 PGP가 디지털 서명 기반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암호화 기반의 보안 서비스, 그러니까 기밀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두 가지 다 구체적인 절차, 어떤 식으로 디지털 서명이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메일 컨텐츠에 대한 그 암호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PGP가 그 공개 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공개 키에 대한 인증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공개 키에 대한 인증 메커니즘이 이제 PKI를 쓰는데, PGP는 조금 다른 그 공개키 인증 메커니즘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웹 오브 트러스트라고 그래서 그 별도의 이제 공개키 그 인증 기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웹 오브 트러스트 공개키 인증 기법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메일 보안 프로토콜이 SMIME인데요. SMIME. 원래 마임이 멀티미디어 인터넷, 멀티퍼포스 인터넷 그 메일 익스텐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멀티미디어 메일을 기존의 SMTP, 그러니까 텍스트 메일을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로 멀티미디어 메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해주는, 그래서 미디어 컨텐트 유형하고, 그 다음에 그 미디어 컨텐트 유형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텍스트 유형으로 이렇게 변환하는지 그 유형 방식을 규정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마임인데, S마임은 그 이 마임을 이용해서 보안 컨텐트 유형을 정의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마임이 어떤 보안 컨텐트를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보안 콘텐츠를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 사용하는 방법, 이런 내용을 다루도록 그렇게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2014년도 7급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었고요. 송신자 측에서는 전송할 이메일에 대한 전자서명 생성에 사용되며, 수신자 측에서는 이메일에 포함된 전자서명의 확인 작업에 사용된다. 비대칭 암호 기술을 사용한다.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의 플러그인 방식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최초 개발자는 필 짐머만이다. 이메일 보안 프로토콜이 제가 두 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PGP, PKI, MIME, IKE 이렇게 이제 예시를 했는데, 어느 건지 좀 이렇게 답을 선택하기가 만만찮죠. 이메일 보안 프로토콜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나중에 강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 보안 프로토콜 PGP인데요. PGP는 Pretty Good Privacy의 약자입니다. Pretty Good Privacy, 여기서 본 것처럼 Pretty Good Privacy의 약자고요. PGP. 1991년도에 개발됐는데, 필 짐머만이라는 이 컴퓨터 네트워크 쪽에서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서명하고 이제 이메일을 같이 보내게 되는데, 디지털 서명하고, 그 디지털 서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메시지에 대한 그 인정, 송신자 인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에 당연히 무결성 서비스, 왜냐하면 그 디지털 서명인 해시 값, 메시지의 해시 값에 대해서 개인키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메시지 무결성 당연히 보장할 수 있고, 우리 이제 뭐 디지털 서명에서 배운 내용이지만은 그 다음에 당연히 부인 방지도 가능하겠죠, 그죠? 서명을 디지털 서명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물론 디지털 서명은 그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공개키 암호화의 대표적인 이제 암호화 기법이 RSA 같은 이런 걸 쓰는 거죠, 그죠? RSA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DSS라는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디지털 서명을 생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긴밀성 보장이라는 거는 메시지, 메일 자체를 이제 암호화해서 보낸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메일하고 뭐 서명을 암호화해서 보내는데 당연히 대칭키 암호화를 쓰는데, 이 대칭키 암호화를 하려면은 대칭키 암호화에 사용했던 그 키, 보통 그런 키는 이제 세션 키라고 그러는데요. 그 세션 키를 이제 수신자한테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수신자한테 그 세션 키를 전달할 때 그 사용했던 세션 키를 수신자의 공개키로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이렇게 암호화해서 전달을 하는데요. 그때 그 세션 키를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이렇게 암호화한 그런 내용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전자봉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자봉투, 디지털 엠블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전자봉투 방식으로 수신자한테 이 대칭키 암호화에 사용했던 그 키, 그렇게 세션키를 안전하게 전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금 이따가 한번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쓰기 때문에 공개키에 대한 그 인증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개키 인증 이렇게 하면 PKI,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이제 공개키를 인증하는데, 여기서는 PKI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 신뢰 웹 오브 트러스트라는 그런 자체적인 기법을 사용을 해서 공개키에 대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키의 소유자가 내가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유자다,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가 맞다, 그렇게 인증을 할 수 있게, 다른 사람의 공개키를 뭐 이렇게 사칭해 쓰는 게 아니다 이런 걸 확신할 수 있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인증서를 통한 사용자 인증하고 유사한 그런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웹 오브 트러스트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디지털 서명 절차인데요. 디지털 서명 절차는 뭐 우리가 디지털 서명을 공부할 때 그때 공부했던 내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메일 메시지에 대한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해시 값을 구하고요. 해시 함수는 SHA1 같은 이런 걸 이제 쓰겠죠, 그죠? 그래서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해시 값을 구한 다음에 이 해시 값을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그죠?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를 하는데, 그때 이 송신자 사용자 A의 자기의 개인키로, 그죠? 개인키로 이렇게 암호화한, 이게 이제 이거 자체가 디지털 서명이 되는 거죠. 이게. 그때 이제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는 뭐 RSA 같은 이런 걸 쓴다는 거죠. 그 다음 DSS 같은 이런 공개키 암호화 방식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명이 되기 때문에 요 메시지하고 메시지 뒤에다가 요 디지털 서명, 요 값을 추가해서 전달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디지털 서명에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디지털 서명을 생성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배운 그런 방식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면 이 디지털 서명을 그 송신자 A의 공개 키로 복구한 요 값하고, 그 다음 수신된 메시지를
해시 함수를 정해서 적용해서 해시 값을 구한 요 값을 비교해서 같으면 이 메일은 무결성도 보장이 되고 해시 값을 비교를 했기 때문에 무결성도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서명을 통해서 메시지 송신자도 인정을 할 수 있고, 그죠? 이 개인 키의 소유자가 보낸 게 맞다. 송신자 인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송신자가 자기 개인 키로 이렇게 서명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보낸 사실을, 이 메일 보낸 사실을 부인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인 방지도 같이 이렇게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디지털 서명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디지털 서명 절차가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디지털 서명 부분을 다시 한번 교재를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필요하시면 그 부분의 동영상 강의도 한번 같이 들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이제 기능성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때 이제 암호화한다는 게 디지털 서명하고 메일 그 자체, 디지털 서명 메일 그 자체를 이제 암호화를 하는데, 이때 암호화를 한다는 건 이제 대칭키 암호화를 하는 거잖아요. 대칭키. 왜냐면 메일 같은 게 이제 뭐 양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대칭키 암호화를 하는데, 그때 사용됐던 요 대칭키,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대칭키를 보통 이제 세션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세션키인데, 이 세션키를 어떻게 수신자한테 전달할 건지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PGP에서는 어떻게 전달했냐면, 이 세션키를 이 암호할 때 사용을 했고요, 당연히. 암호할 때 사용했는데, 이 세션키를 메일 수신자를 B라고 그러면, 이 B에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해서 보낸다는 거죠. 이 세션 키를 공개 키로. 그때 예를 들면 RSA라든지 이런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요 메시지하고 디지털 서명을 예를 들면 뭐 트리플 DS 같은 이런 대칭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한 요 결과, 이게 이제 암호화된 메시지잖아요. 이 암호화된 메시지 앞에다가 봉투처럼 딱 붙여서 이렇게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수신자는 이 봉투를 열어서 뭘 찾아내야 되냐면은 암호할 때 사용한 요 키를 찾아내고, 그 키를 찾아내면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암호할 때 사용된 키를 수신자의 공개 키로 암호한 거, 이걸 갖다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전자봉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디지털 전자봉투. 디지털 엔빌롭이다. 디지털 엔빌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전자봉투 방식으로, 그러니까 메일하고 서명을 암호할 때 사용한 그 세션 키를 전자봉투 방식으로 수신자한테 전달한다. 그 전자봉투는 수신자의 공개 키로 세션 키를 암호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조금 이 그림 조금 복잡한데 의미는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전달하면요, 수신자는 이 전자봉투를 연다고요. 이 전자봉투를 연다는 걸 어떻게 여는 거냐면은 자기의 개인 키로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이렇게 이 내용을 복화를 하는 거죠. 복화하면 그 속에 복화된 게 그게 뭐냐면 이게 키라고요. 무슨 키냐면은 메일을 암호할 때 사용한 그 세션 키. 이죠? 대칭키죠. 이 키가 됩니다. 이 키를 가지고 암호화된 메시지를 대칭키 복화 방식으로 이제 복화하면은 그게
요게 뭐냐, 요거죠. 요거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요게. 메시지하고 디지털 서명. 그 디지털 서명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죠? 그래서 디지털 서명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메일을 갖다 이렇게 이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할 때 사용하는 그 대칭 키, 그 세션 키를 수신자의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보낸다. 그 수신자의 공개 키로 암호화된 그 세션 키를 전자봉투라고 그런다. 왜냐하면 그 봉투를 열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안에 있는 암호화된 내용을 복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봉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보면은 이 대칭키를 교환하는 방식이지. RSA와 같은 공개키 암호화 기반의 키 교환 방식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 DP-헬먼 알고리즘 기반의 키 교환 방식을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PGP에서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자봉투 방식으로 이렇게 키를 교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조금 복잡하지만은 절차 자체는 아주 클리어하죠. 분명하게 이렇게 아마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공개 키 암호화 방식을 썼잖아요. 이 키가 이제 수신자의 이게 수신자의 공개 키인데 사실은 수신자의 공개 키가 내가 보내고자 하는 그 메일 수신자의 공개 키가 맞다는 것을 사실은 이게 확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게 수신자의 그 공개 키인 줄 알고 이렇게 썼는데 그 수신자의 공개 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격자의 공개 키를 내가 어떤 수신자 B인 줄 알고 썼다 이러면 내가 보낸 메일이 공격자가 당연히 이렇게 수신자 B가 아니라 공격자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개 키를 신뢰를 할 수 있을 텐데, 공개 키를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는데, PGP는 그 PKI,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이렇게, 공개 키를 갖다 인정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쓰진 않았고요. 그러려면 이제 PKI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PKI가 없었기 때문에, 뭘 썼냐면은, 신뢰웹이라는 방식을 썼는데요. 신뢰웹. 웹 오브 트러스트. 그러니까 이 공개 키가 사용자 B의 공개 키가 맞다는 사실을 그 사용자 B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서명을 그 공개 키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키는 예를 들어서 이게 사용자 B 공개 키 이름 문서잖아요. 이 뒤에다가 예를 들면 A가 자기를 서명을 하는 거죠. A는 송신자로 보면 A 하지 말고요. 예를 들면 X라는 사용자가 자기 서명을 하는 거죠. 여기다. 내가 이 키가 사용자 B의 공개 키가 맞다는 것을 X라는 사용자가 자기 서명으로 보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용자, 여기다 자기 서명, Y가 또 자기도 서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Y라는 사용자가 이 공개 키는 사용자 B의 공개 키가 맞다. 그 다음에 Z라는 사용자가 자기도 서명을 붙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러 사용자의 서명이 붙은 이런 문서를 공개키 인증서로 쓴다 이런 이야기로 공개키 인증서로 어떤 그 공인인증기관에서 이렇게 그 보장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걸 예를 들어 사용자 B가 사용자 A한테 내 공개키다 이러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공개키를 받아가지고 사용자 A가 이게 진짜 그 사용자 B의 공개키가 맞는지를 확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붙어있는 서명을
서명을 확인해 보는. 근데 서명 중에 자기가 보니까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X라는 요 사용자를 잘 알고 있는 사용자다. X가. 그리고 자기가 X라는 사용자 잘 알고 있고 X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사용자 A가 이 X의 서명을 보고요. X의 서명을 보고 X라는 사용자의 이 서명을 보고 X라는 사용자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공개키는 이 문서에 있는 사용자 B의 공개키가 맞다. 이렇게 사용자 A가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게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 이런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웹 오브 트러스트 방식으로 공개키를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주 이렇게 재밌는 그런 공개키 인증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신자 B한테 메일을 보낼 때 이 B의 공개키를 이런 방식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수신자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신자가 맞다. 수신자 B가 맞다. 하는 걸 갖다 이제 내가 사용자 인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메일을 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신자 인정도 당연히 이 방식으로 수신자를 인정하는 수신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공개키를 갖다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공개키 인증으로 수신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PGP는 디지털 서명, 그 다음에 대칭키로 메일을 암호하고, 그때 메일을 암호할 때 사용되는 키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그 키를 암호해서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한 그 대칭키, 세션 키를 전자봉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수신자의 공개키 또는 송신자의 공개키에 대한 신뢰는 웹 오브 트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공개키를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필 짐머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개발한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S-MIME이라는 프로토콜인데, 이게 이제 표준으로 이렇게 정의된 그 이메일 보안 프로토콜인데, S-MIME을 이해를 하려면 이제 MIME 자체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MIME. 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인데, 그 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SMTP거든요. SMTP가 Simple Mail Transfer 프로토콜이잖아요. 심플 메일 트랜스퍼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인데요. 이때 심플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메일이 문자로만 구성된 텍스트 메일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심플 메일이. 그래서 원래 이 이메일 프로토콜, 우리가 SMTP를 쓴다는 거는 SMTP 프로토콜을 통해서 메일을 전송할 수 있는 메일은 텍스트 메일만 원래 이제 가능한 거죠. 그때 이제 아스키 문자로 구성되는 아스키 텍스트 메일만 전송이 가능한데, 지금 이제 멀티미디어 메일 다 쓰잖아요. 오디오나 비디오가 포함된 멀티미디어 메일 다 쓰는데, 그래서 오디오나 비디오가 포함된 이 멀티미디어 메일을 SMTP 텍스트 메일로 이렇게 변환해서 SMTP로 전달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MIME이라고 그러거든요. MIME. 이 HTTP 같은 데서도 다 이렇게 MIME을 쓰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 메일 메시지 포맷에다가 이 MIME 헤드를 갖다 추가한다. 그 MIME 헤드에 들어가는 거는 그 내가 이렇게 그 메일 보낼 때 그 컨텐트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오디오인지 비디오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변환해서 전송하는지 뭐 변환 기법을 표시하는 컨텐츠 전송 인코딩 방식을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 헤드에다가 마임 헤드에다가. 그러면 이제 멀티미디어 미드를 여기서 정의된 요 전송 인코딩 방식으로 텍스트 메일로 변환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렇게 마임이라고 해요. 마임. 그래서 마임을 이용해서 보안 프로토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S-MIME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S-MIME 이것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메일이라는 게 여기 이제 메일의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요 메일 헤더 이렇게 메일의 속성을 갖다 이렇게 표시하는 메일 헤더 부분이 있고요. 헤더. 그다음에 여기 메일은 원래 이 메일이 뭐냐면 텍스트 메일만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멀티미디어 메일로 이렇게 멀티미디어 메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멀티미디어 메일을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멀티미디어 메일이면은 이게 이제 그 텍스트 데이터가 아닌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잖아요. 이 멀티미디어를 변환을 해서 텍스트 메일로 이렇게 바꿔서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이제 바꿀 때 변환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을 쓸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변환 방식이 그냥 베이스 64라는 변환 방식을 쓴다 이런 얘기고요. 어떻게 변환하는가는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 컴퓨터 네트워크에 그 이메일 서비스 할 때 이제 마임을 공부를 여러분 했으리라 보고 만약에 이제 마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궁금하면은 컴퓨터 네트워크 책에 그 이메일 프로토콜 부분을 한번 좀 공부를 하시면은 복습을 하시면은 뭐 금방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환을 어떻게 하는지 그 자체는 어쨌든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환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이제 베이스 64는 이 방식을 통해서 변환해서 텍스트로 만들어서 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메시지 메일 헤드에다가 요 이제 변환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어떤 유형인지 오디오인지 비디오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유형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환 방식을 썼는지 예를 들면 베이스 64 이런 변환 방식을 썼는지 이런 거를 마임 헤드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추가를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신자는 이 마임 헤드를 보고 여기에 들어있는 메일이 비디오 메일인데 원래 이 비디오 메일을 무슨 방식 베이스 64 방식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보냈기 때문에 베이스 64 방식에 변환된 거를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복원을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멀티미디어 그 비디오 메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수신자가 처리를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그 S-MIME은 여기 들어가는 요 이렇게 멈춰 있잖아요. 여기에 메일의 어떤 그 내용 그 자체 여기 들어가는 컨텐츠가 보안 컨텐츠를 규정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안 컨텐츠가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한 그런 메일 컨텐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디지털 서명한 그런 메일 컨텐츠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그 송신자 인정을 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 인증 코드가 포함된 그런 컨텐츠일 수도 있고 그 보안 서비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의 보안 컨텐츠를 여기다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보낼 때 그러면 여기에 보안 컨텐츠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 여기에 이렇게 이 내용에 들어있는지를 유형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 보안 컨텐츠를 어떻게 변환해서 보내는지 변환 방식을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하면은 수신하는 쪽에서 그 변환 방식으로 이렇게 그 다시 원래 그 보안 컨텐츠를 복원한 다음에 그 보안 컨텐츠가 예를 들어 암호화가 되어 있으면은 뭐 암호화가 되어 있으면은 암호화된 그 컨텐츠를 이제 복화를 해서 원래 메일을 갖다 이제 수신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형태로 이렇게 정의되는 프로토콜이 S-MIME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메일 보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새로운 보안 컨텐트 유형을 추가로 정의하는 그런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정의하는 컨텐트 유형이 여러 가지를 정의했는데 S-MIME에서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데, 첫 번째 사인드 데이터 유형 이러면은 메시지에다가 요 서명을 추가한 컨텐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명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서명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는 게 서명을 할 때 어떤 해시 알고리즘을 썼는지, 어떤 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했는지, 그때 그 서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공개키를 알아야 되니까 공개키에 대한 인증서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서명 정보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베이스 64 인코딩 방식으로 인코딩해서 이렇게 전송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유형은 enveloped 데이터 유형인데, enveloped. 아까 PGP에서 메일을 암호화해서 보낼 때 전자봉투 방식으로 이렇게 디지털 엔블럽, 전자봉투 방식으로 암호할 때 사용한 세션 키를 수신자의 공개 키로 이렇게 암호해서 보내는데, 그런 방식을 전자봉투로 하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엔블럽 데이터 이러면은 사실은 암호화된 메시지하고 그 암호화된 메시지를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를 대칭키, 세션 키를 전자봉투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같이 추가한 그런 컨텐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전자봉투를 이제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전자봉투라는 게 공개키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암호화했기 때문에 어떤 공개키 알고리즘을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여기다가 이제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보내는 그런 컨텐츠를 enveloped 데이터 컨텐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authenticated 데이터는 authentication, 맥코드, 그러니까 메시지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그게 이제 보통 메시지 인정 코드를 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맥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그런 정보에다가 메시지를 추가한 이런 어떤 컨텐츠 유형을 authenticated 데이터 유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한 그런 프로토콜이 S-MIME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드 데이터 컨텐트 유형 같으면 이 메시지가 있으면 이 메시지에다가 서명을 해서 보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서명. 메시지에 대한 서명이라는 게 이 메시지에 대한 해시값으로 보낸 다음에 그 해시값에 대해서 송신자가 자기의 공개키, 자기의 개인키를 사용해서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해서 암호한 게 그게 디지털 서명이잖아요. 그게 이제 디지털 서명이죠. 여기 디지털 서명이죠. 근데 그때 디지털 서명을 수신자가 확인하려고 그러면 메시지 송신자의 인증서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고요. 인증서. 그 다음에 어떤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공개키 암호할 때 공개키 암호화 방식, 알고리즘 뭘 썼는지, RSA를 썼는지, DSS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디지털 서명하고 같이 보내준다는 거죠. 이런 정보, 디지털 서명에다가 우리 디지털 서명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 이게 추가된 이런 정보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인 인프 블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에다가 디지털 서명하고 디지털 서명을 확인하는 데, 검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요 사이너 블록을 같이 이렇게 전송하는 그런 보안 컨텐트 유형을 사인드 데이터 보안 컨텐트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 메시지를 작성할 때 관여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여러 명이면은 서명을 여러 명의 서명, 그 메시지 작성할 때 관여했던 모든 사람의 서명, 여러 명의 서명을 앞에다가 다 추가해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명을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각 사용자, 메시지를 작성하는데 관여했던 여러 사용자의 서명을 다 추가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데이터 메시지를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제일 먼저 해시 함수를 뭘 쓸 건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시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서명자의 개인키로
해시 값을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공개키를 암호화를 하는데 그때 RSA 방식으로 할 건지 DSA로 할 건지 이런 걸 당연히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는 이 사인 인포 블록을 만든다는 거죠. 사인 인포 블록. 사인 인포 블록이라는 게 요 디지털 서명할 때 사용했던 그 공개키에 대한 인증서, 그 다음에 해시 함수, 어떤 해시 함수를 썼는지, 어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썼는지, 그리고 이제 이 암호화된 해시값, 이게 이제 디지털 서명이잖아요, 이게. 서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사이너 블록을 만드는데, 이 사이너 블록은 서명자가 여러 명이면 서명자별로 하나씩 이제 만든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는 이제 이 사이너 블록하고 메시지를, 변환을 해서, 텍스트로 변환할 때, 그 변환하는 방식을 예를 들어 베이스 64 인코딩 방식으로 변환하는데, 이러면 베이스 64 인코딩 방식으로 변환해서 이렇게 이제, 전송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신자는 베이스 64 디코딩을 통해서 메시지하고 사이너 블록을 이렇게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명자의 공개키를 사용해서 서명을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해시값을 이제 완전히 복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신된 메시지에 대해서 새로운 해시값을 또 계산해가지고 이 서명에서 복원된 해시값하고 그 서명을 확인하는 절차,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서명을 확인하는 절차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절차로 그 사이너 데이터 컨텐트를 처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암호화된 메일 컨텐트를 이제 enveloped 데이터 컨텐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enveloped 데이터 컨텐트로 이렇게 정의가 됐다 이랬는데 이 메시지를 대칭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해서 된 이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메일을. 암호화된 메일. 그러면은 이 암호화 때 사용하는 키, 이런 키를 대칭키인데 이런 키를 세션 키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세션 키. 이 세션 키를 수신자한테 전달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수신자가 여러 명의 수신자한테 이제 다 전달해야 돼. 이 메일에 수신자가 여러 명이면 그 수신자 여러 명한테 다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세션 키를. 이 세션 키를 어떻게 전달할 건가 하는 건데, 세션 키를 전달하는 방식을 이 엔블럽 데이터에서는 전자봉투 방식으로 전달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전자봉투. 이 전자봉투가 뭐냐면 세션 키를 수신자의 공개키로 이 세션 키를 암호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자봉투라고 하죠. 그래서 수신자가 여러 명이면 수신자 1에 공개키를 써서 공개키로 암호하고요. 예를 들면 수신자가 수신자 N이면 수신자 N의 공개키를 써서 암호하는. 이게 전자봉투라고. 그래서 암호화된 세션 키, 전자봉투잖아요. 암호화된 세션 키. 그리고 이걸 해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 누구의 수신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수신자의 공개키에 대한 인증서를 보내주고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뭘 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한 정보, 이런 정보를 뭐라고 하냐면은 리시피언트 인포 블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수신자가 여러 명의 리시피언트 인포 블록 여러 개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이놈들을 암호화된 메시지에 추가해서 보내는 그런 컨텐츠를 뭐라고 하냐면은 enveloped 데이터 컨텐츠로 그렇게 S-에서 정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준비하는 과정은 앞에 내가 설명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칭키 암호화를 써서 메일을 암호화할 건지, 그죠? 트리플 DS를 쓸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을 쓸 건지, 암호화 방식을 선택하고, 그러면은 그 세션키를 생성해서 이제 암호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각 수신자에 대해서 수신자의 공개키로 세션키를 암호화하는, 이거를 그 전자봉투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 전자봉투를 만든다는 거죠. 디지털 엔빌롭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수신자에 대해서 수신자의 공개키 인증서, 식별자,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뭘 썼는지, 암호화된 세션키가 포함된 이런 전자봉투가 포함된 이런 리시피언트 인포 블록을 만들고,
물론 수신자의 개수만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메시지를 암호해가지고 메시지를 세션키를 암호한 그 메시지를 암호한 다음에 리시피언트 인풋 블록하고 암호화된 메시지를 이제 베이스 64 인코딩 방식을 써서 이제 인코딩을 해서 변환을 해서 그래서 전달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수신하는 쪽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뭐 베이스 64 방식으로 디코딩을 해서 암호화된 메시지하고 리시피언트 인풋 블록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시피언트 인풋 블록에서 수신자의 개인키를 자기 개인키를 사용해서 이제 암호할 때 사용된 그 세션 키를 확보하겠죠. 그죠? 그럼 세션 키가 확보가 되면 그 세션 키를 써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이제 복화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조금 이제 복잡한 것 같은데 뭐 상당히 이 알고리즘 자체는 상당히 이렇게 명쾌하고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참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authenticated data content 유형은 이거는 이제 그 메시지에다가 그러니까 메시지 authentication 코드, 메시지 인증 코드를 추가해서 보내는 이런 거거든요. 메시지 인증 코드. 메시지 인증 코드라는 게 메시지하고 메시지에 대한 해시 값을 만들 때 거기다가 비밀키,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같이 알고 있는 그 비밀키, 뭐 패스워드 같은 거죠. 그거를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해시 값을 만든 거. 그게 저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인증 코드잖아요. 그때 그런 메시지 인증 코드를 보통 HMAC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HMAC이라는 게 해시 값을 구할 때 메시지하고 키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해시 값을 구하는 거. 이런 걸 갖다 이제 HMAC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그 메시지 인증 코드, HMAC을 이 메시지에다가 추가해서 이렇게 보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수신자가 여러 명이면은 HMAC을 각 수신자별로 당연히 이제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때 요 어떤 키를 사용했는지 수신자한테 또 알려줘야 되거든요. 수신자한테. 여기 이제 요 키를 사용해서 그 HMAC을 구했잖아요. 그럼 이 HMAC을 구하는데 HMAC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뭐 여러분들 그 메시지 인증 코드에서 공부를 했고요. 또 이렇게 그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은 메시지 인증 코드 부분에서 이렇게 책을 부분의 교재를 좀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때 사용했던 요 세션 키를 수신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 수신자한테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수신자의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해서 보내준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맥에다가 요거에다가 인증서, 수신자 인증서, 그 다음에 어떤 맥을 썼는지 뭐 HMAC을 썼는지 뭐 또 다른 걸 썼는지, 그 다음에 그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뭘 썼는지, RSA를 썼는지 DSS를 썼는지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 암호화된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한 요 암호화된 세션키를 붙여서 추가해서 요 메시지에다가 이렇게 전송한다는 거. 수신자 여러 명이면 이런 것들은 여러 개를 앞에다 붙여서 전송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맥을 확인하는 과정은 앞에 설명을 확인하는 과정하고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뭐 다 이렇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메일 보안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PGP하고 SMIM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림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복잡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뭐 교재를 읽을 때 조금 이렇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설명한 대로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송신자 측에서 전송할 이메일에 대한 전자서명 생성에 사용되며 수신자 측에서는 이메일에 포함된 전자서명의
확인 작업에 사용된다. 비대칭 암호 기술을 사용한다. 이메일 어플리케이션의 플러그인 방식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최초 개발자는 필 지먼만이다. 뭐 당연히 딱 나오죠. 답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비교적 뭐 간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보안통신 프로토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